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소방안전관리자 1급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분류 기준에 관한 문제로 아파트와 비아파트의 기준 차이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해당하는 건물의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3번,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입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화재 위험이 매우 높은 대형 건축물을 의미하며 아파트와 비아파트를 구분해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5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m 이상인 경우에만 특급 대상물에 해당됩니다. 반면 아파트를 제외한 특정 소방 대상물의 경우 3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 또는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특급으로 분류됩니다. 즉, 연면적 기준은 비아파트에만 적용되며 아파트는 오직 층수와 높이 기준으로만 특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라는 조건은 특급 대상물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소방기본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문제로 소방대장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소방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소방대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4번, 화재, 재난, 재해 등 현장에서 소방대를 직접 지휘하는 사실상의 현장 지휘자입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대장은 화재나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는 공식적인 직함이나 계급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실제 현장에서 지휘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기능적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번처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을 지칭하는 공식 직함이 아니며 2번처럼 자동으로 최고기급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3번처럼 모든 직급의 관리자를 통칭하는 것도 아닙니다. 소방대장은 위급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책임자라는 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의 구성에 관한 문제로 조직의 인적 구성 요소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의 정의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3번,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등으로 구성된 조직체입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대는 화재 진압과 재난재해 대응, 구조 구급 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해 구성된 인적 조직체를 의미합니다. 그 구성원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첫째는 정식 소방공무원이고, 둘째는 병역 의무를 소방기관에서 대체 수행하는 의무소방원이며, 셋째는 지역 자원봉사 형태로 활동하는 의용소방대원입니다. 1번처럼 소방공무원과 의무소방원만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2번처럼 장비만을 지칭하는 것도 아닙니다. 4번처럼 소방서장이 지휘하는 모든 인력이라는 표현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소방대는 다양한 신분의 인력이 함께 구성된 통합조직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소방안전관리자 1급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설치 기준에 관한 문제로 수련시설의 정확한 수용인원 기준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특정 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3번,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은 수용인원 200명 이상 모든 층에 설치한다 입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화재 시 신속한 감지를 위한 핵심 시설이며 특정 소방대상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설치 기준이 다릅니다.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의 경우 수용인원 200명이 아닌 100명 이상인 모든 층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3번이 옳지 않습니다. 1번,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은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설치한다. 2번,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은 입원실이 있는 경우 모두 설치한다. 4번, 지하구는 모든 경우에 설치한다. 는 모두 옳은 기준입니다. 시험에서는 100명, 200명 등 수용인원 기준이 자주 헷갈리게 출제되니 정확히 외워두세요. 두 번째 문제는 소화기의 설치 기준에 관한 문제로
정확한 설치 높이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소화기의 설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3번. 소화기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8m 이하의 곳에 비치해야 한다입니다. 소화기 설치 기준에 따르면 소화기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해야 하므로 1.8m로 표기된 3번이 부적절합니다. 이 높이 기준은 화재 발생 시 누구나 신속하게 소화기를 꺼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1번. 특정 소방대 상물에 각 층마다 설치해야 한다. 2번. 바닥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에도 배치해야 한다. 4번. 능력 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간이 소화용구의 능력 단위가 전체 능력 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모두 옳습니다. 1.5m라는 수치는 시험 단골 출제 포인트이므로 꼭 외워두세요. 세 번째 문제는 옥내 소화전 설비의 수원 저수량 계산에 관한 문제로 잘못된 계산 기준을 찾아내야 하는 문제입니다. 옥내 소화전 설비의 수원 저수량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4번. 모든 건물에서 기본적으로 설치 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 개수 곱하기 3.9 세제곱미터로 계산한다 입니다. 옥내 소화전 설비 수원 저수량 계산에서 3.9 세제곱미터라는 수치는 어떤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1번. 30층 미만 건물의 경우 설치 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 개수 곱하기 2.6 세제곱미터. 2번. 30층 이상 49층 이하 건물의 경우 5.2 세제곱미터. 3번. 50층 이상 건물의 경우 7.8 세제곱미터로 계산한다는 모두 옳은 기준입니다. 즉, 30층 미만의 2.6 세제곱미터가 기본이고 그 2배인 5.2, 3배인 7.8이 각각 30층 이상과 50층 이상에 적용됩니다. 수원 저수량 계산은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므로 층수별 계산식을 정확히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소방안전관리자 1급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1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자격에 관한 문제로 올바른 자격 요건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1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한 자격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1번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 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1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 산업기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은 1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대표적인 국가기술 자격 보유자에 해당합니다. 이번의 경우 1급 자격을 갖추려면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해야 하며 5년 근무는 2급 자격에 해당합니다. 3번처럼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당연히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고 4번처럼 자격증을 발급받지 않은 사람도 선임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기술 자격을 보유한 1번이 정답이며 자격증 종류와 경력 연수를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하는 것이 중요한 학습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의 선임 자격에 관한 문제로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소방안전관리 보조자의 선임 자격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소방안전관리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입니다. 소방안전관리 보조자의 선임 자격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이므로 3년 이상으로 표기된 2번이 정답에 해당하지 않는 자격입니다. 1번.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소지자. 3번. 소방설비기사 같은 국가기술 자격 소지자. 4번.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자는 모두 보조자 선임 자격에 포함됩니다. 시험에서는 경력 연수를 살짝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으니 보조자는 2년, 1급은 7년 등 기준 연수를 정확히 외워두어야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숫자가 핵심인 문제는 반복 학습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소방기본법상 관계인의 개념에 관한 문제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소방기본법상 관계인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4번, 법률에 명시된 정의에 따라 항상 고정된 범위의 사람만을 지칭한다 입니다. 소방기본법에서 관계인의 개념은 단순히 법률에 명시된 정의에 한정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항상 고정된 범위의 사람만을 지칭한다는 4번 설명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1번처럼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를 기본으로 포함하며 2번처럼 상황에 따라 그 외의 사람도 관계인이 될 수 있습니다. 3번처럼 화재 조사와 관련해서는 관계인의 범위가 확대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관계인 개념은 화재 발생 시 책임 소재와 협조 의무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므로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